자, 두 번째 얘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엔은 붕괴하는가? 일단은 하마스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 최근에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 아히야 신와르가 죽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게 사살이 됐고요. 이 사람이 되게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 그 이스라엘에 협력하는 팔레스타인 협력자를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잡혀서 이스라엘에서 감옥살이를 22년이나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되게 많이 죽였나 봐요. 그래서 칸유니스의 도살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지만 이스라엘에게 사살이 당했습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야. 전 최고 지도자였던 이스마일 하니에, 헤즈볼라 사무총장, 헤즈볼라 최고사령관,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이 사람들은 이번 전쟁에서 다 죽었어요.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성공은 했지만 네타냐후는 아직까지 전쟁이 안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인데 김일성의 목을 땄어. 김일성의 목을 땄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왜 네타냐후는 전쟁을 계속 하려 하는가? 일단은 첫 번째는 본인이 실책이 너무 컸다라는 거야. 침공을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용납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옛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1970년대 욤키프르 전쟁, 제4차 중동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이집트랑 싸운 건데 1973년에 이집트가 약 3년에 걸친 기만체 끝에 이스라엘을 기습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요때 이스라엘의 지도부가 골다 메이어 총리와 모스체 다얀 장군이라는 사람이었어. 근데 결국 나중에는 전세를 역전해서 이스라엘이 이겼어.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결국 이 두 사람은 다 사임을 하고 책임을 물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 모시에 다얀 장군 같은 경우에는 전쟁 영웅, 이스라엘의 국민 영웅이야. 근데 이 사람마저도 결국 한 차례의 기습을 허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잃었단 말입니다. 네타냐후는 그냥 공격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민간인들이 납치가 돼가지고 인질이 지금도 한 270명 정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이 인질도 있고 지금 그 민간인들이 많이 학살당한 그런 사태의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네타냐후는 전쟁을 지금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를 용서를 해주고 다시 지지해줄 때까지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자기들끼리 싸우면 좋은데 이스라엘이 자꾸 유엔 평화유지군을 공격을 해. 유엔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 약간 막 세계 정부의 군대 좀 이런 느낌이긴 하잖아. 근데 그런 데를 공격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탱크로 그냥 시설을 아예 쏴버리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군사적으로 공격도 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을 외교상 기피 임무를 찍어서 입국을 금지를 시켰어. 유엔 사무총장을 입국 금지시킨 나라가 유엔이 생긴 이래로 있었을까요? 전 찾아봤어요. 없어. 그냥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무총장으로 이건 맹비난 수준. 이거 그냥 악플 아니에요? 그냥 악플? 아니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 입국 금지시킨 다음에 악플을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엔 사무총장이 그렇다고 뭐 하마스 편에 든 것도 아니야. 그냥 너네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 라고 되게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뭐 이스라엘이 굉장히 막 나간다고는 하지만 2020년대 유엔이 진짜 전례 없이 무기력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유엔은 없는 이만 마찬가지인 기관이고 그냥 사실 강대국들끼리의 협의 정치로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총회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유엔은 가장 중요한 회의가 두 개잖아요. 안전보장이사회가 있고 총회가 있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기능은 안보리지. 왜냐면 전쟁이 일어났거나 또는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뭐 여기를 다 같이 두드려 팰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가 안보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총회에 아예 안 나와요. 러시아만 안 나오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닙니다. 그냥 미국 빼고 다 안 나옵니다. 영도 안 나와요. 상임이사국 정상들 가운데 바이든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엔이 무력화가 돼 있는데 이게 결국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야. 그래서 실제로 왼쪽에 보이는 자유주의 국가들과 오른쪽에 보이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이슈가 사사건건 충돌을 하는데 거부권이 계속 행사가 됨으로써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를 쫓아내고 그나마 말이 좀 통하는 중국을 어르고 달래가면서 해보자 라는 얘기가 없었느냐?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자, 러시아 퇴출 문제가 지금 안보리에서 부상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후보가 문제야. 후보가
독일이랑 일본이거든요. 일단 얘네가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는 있어. 근데 문제는 얘네는 얘네한테 원한 감정을 품은 나라들이 너무 많아. 자, 여러분, 저 두 나라를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뭐 세계적인 경제 대국도 맞지, 세계 대전을 일으킨 나라들이잖아. 그래서 심지어 저 독일과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데 반대하는 나라들은 모임이 따로 있어. 커피클럽이라고, 진짜로. 근데 그리고 당연히 그 커피클럽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반대하는 나라로 아주 필두로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사실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 체제는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진짜로 쓱싹 해치운 거기 때문에 저게 됐던 거지, 이거를 지금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국제기구가 힘을 잃어가고 강대국들끼리 편이 갈리는 거 아까 전에 봤죠. 그리고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결정이 안 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안 넣었는데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고 있는가예요. 양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미국은 언제나 고립주의였습니다. 어쩌면 미국이 고립주의를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은 자본주의와 국제무역이 너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계대전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는 해요. 하지만 굉장히 국제 정세가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고 있고, 여기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이런 짓을 하고 있죠. 남북 연결도로 폭파했고, 그리고 뭐 이런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더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는 것은 북한이 우크라전에 거의 공식적으로 참전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걱정되는 거 하나는, 북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군사적인 움직임을 이제 자기의 동맹국으로 간주되는 러시아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추 산업을 모두 갖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나라예요. 반도체가 있고 배터리가 있고 전기차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을 타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누구도 경제적으로 무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유럽이든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갖고 있는 힘은 이게 유일합니다. 이게 유일한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 장점을 과연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사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경쟁력을 우리가 등산으로 과연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이 경쟁력을 우리가 과연 근무 기강 확립을 한다라고 해서 이 경쟁력을 유지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국제기구가 무력화되고 요런 때에는 국제 질서가 앞으로는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굉장히 앞날이 많이 걱정이 되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길이 없는 건 아니다. 한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가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이잖아요.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는데 결국 이런 나라는 우리가 핵 보유를 할 수 없잖아. 우리가 핵 보유를 할 수 없으면 결국 경제적인 지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글로벌 밸류체인의 가장 중요한 길목을 우리가 틀어막고 있어야 어느 누구도 감히 한국을 타격할 생각을 못합니다. 결국 핵보유를 못할 거면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경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위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정해진 미래죠. 이 정해진 미래인 인구 감소 때문에도 이 경제적 지위의 하락으로서도 한 우리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에 또 늦은 시간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여러분들의 토요일 밤을 책임지는 흰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